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라는 게 그게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입시 영어로 전환한다는 말에는 이게 함정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콤해요. 이게 전반적인 이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면 거의 파리족에 걸려요. 그런데 입학을 해서 그런 식으로만 초등 고학년부터 중3까지 배운다. 고등학교 되잖아요. 아마 아작이 날 거예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입시 영어로 전환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그 타이밍과 실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입시 영어로 전환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 따기 쟁탈전에 돌입해서 점수만 잘 받으려고 그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시간 투자하는 거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영어가 망가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현실이랑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초등 고학년 정도에 전환하면은 완전히 전환은 아닌데 병행을 한다 하면은 좋겠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평생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기 쓰기 조금 이렇게만 하다가 입시 영어라는 걸 접하게 된다. 내신 학교 가서 시험 본다. 이게 뭐야 이거?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급하면은 다 무리가 온다고 생각해요. 네. 유예 기간이 2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5학년 정도부터 시작하면은 2년 정도 시행착오하고 중1 때부터 시험에 익숙한 상태로 학교에 돌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하세요. 왜 그러냐? 대부분 애들은 이게 현실적이에요. 책만 읽는다. 점수랑 직결이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문제 풀었는데 잘 푼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다수의 학생들한테 보편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모아진 것 같아요. 그게 한 5학년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람직하냐 이상적이냐 그거는 약간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거는 이런 거에 주력을 안 해도 책만 읽어도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잘 되냐 그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절충한 정도가 나온 게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보다 더 이상적인 거는 문제 풀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거를 길러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논리력, 유추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를 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보통 하는 게 책을 많이 읽고 영어책을 많이 읽고 나서 논리력하고 유추력이 있으니까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봐요. 학원을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어떤 학원을 보내는 게 좀 좋을까요? 주로 이제 전환한다는 시기가 초등 고학년이니까 그때 어떤 학원을 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글을 많이 읽는 데를 가야 된다. 우리가 많은 체제에서 학원, 이렇게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 타겟으로 하는 데는 글 읽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상당수가. 어떤 거냐면은 독해 문제집을 주로 푸는데 네. 한쪽 읽고 문제 한 5개 풀고 그날 끝. 혹은 그거에 곱하기 2 그거 2번 반복하던가 좀 많은 경우에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읽는 지면이 3쪽이거든요. 네. 3쪽을 읽은 거예요. 지문 요만하죠 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효과적으로 해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독해력,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길러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예 안 늘지는 않는데 네. 굉장히 적게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체제에서 뭐 몇 년 동안 한다 하면은 주어진 범위 주고 이거 분석해서 이렇게 답맞춰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나중에 가서 수능 같은 데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같은 데서 요구하는 빠르고 정확하게 글 읽는 능력 이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 아이라면 안 보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학원이 좀 뭐 여기 금방에서는 좀 특이하다고 특이하죠. 해요. 왜냐? 중학생들인데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네. 근데 그 애들이 잘해요. 왜냐? 많이 읽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실은 상식적인 건데 네. 이게 안 지켜지는 데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거 문제 푸는 거 요령 같은 거는 영향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옥스브리지 나온 그 영어 잘하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처음에 수능 풀게 하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몇 개 틀리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 그 몇 번 훈련해 보면은 문제도 잘 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단정 짓는 거죠. 처음 딱 풀어서 뭐야 이거 몇 개 틀렸어? 역시 실용 영어랑 입시 영어는 완전 다른 거야. 이제부터 입시 영어에 집중해. 이렇게 해서 입시 영어만 한다. 그러면 영어의 그 기본적인 독해력 이거는 제한적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내공이 없었다, 기본 깔린 내공이 없었다 하는 상황에서 요령만 이제 익힌다 하면 처음엔 조금 올리는 것 같거든. 올라요. 실은 점수가 조금 올라오는데 처음에 요령 익히는 단계가 지나잖아요. 몇 달이면 하거든요. 실은 한두 달이면 다 해요. 그게 끝나면 안 늘어요. 거의 정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쪽은 학원 중에서 비추다. 중학교 때는 문법 위주로 문제가 좀 나오니까 문법이랑 단어 이런 위주로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거에 거의 다 걸려들더라고요. 약간은 파리 지옥 같은 건데 야 걸렸다 이게 너무 달콤해요. 아유 달콤해요. 이게 전반적인 이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면 거의 파리 지옥에 걸려요. 이거는 위험해요. 예. 왜냐면은 당장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변별력 가르는 게 문법이니까 문법 왕창 하는데 그 단어를 외워야지 뭐 이게 글이 이해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선명하게 메시지로 다가오잖아요. 아 이거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고 문법 이거 이론 익혀갖고 요거 되게 조합해서 거기서 최소화하는 게 뭐냐면은 지문으로 적용하는 걸 최소화시키거든요. 아예 안 하진 않은데 굉장히 적게 해요. 글을 읽는 걸 굉장히 적게 한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걸 제일 적게 하는 체제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거는 이제 영어 기반이 만약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에 그런 데가 이제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많이 가거든요. 초등 고학년 전에 영어 기반을 깔아놓은 게 없다. 많은 글을 읽어놓은 게 없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입학을 해서 그런 식으로만 초등 고학년부터 중3까지 배운다 하면은 고등학교 되잖아요. 아마 아작이 날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게 안 돼서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게 읽어서 이해하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한국 그 수능에서 국어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이제 지문에 물론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는 단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사전에 거기 나오는 단어 다 정리해주고 뜻도 다 미리 외우게 한다. 그런 상태에서 지문을 실제로 풀게 한다. 시간 돼서 하면은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글을 읽는 훈련을 안 한 친구들 아작이 나지요. 같은 원리입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수능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학군지 영어 내신은 더 심해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라는 게 그게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입시 영어로 전환한다는 말에는 이게 함정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전환을 180도 뒤집기게 완전 체제를 변환해서 네. 문제 맞추는 거에만 이제 집중하는 요 체제로 가면은 글을 읽는 양 자체가 확보 안 되고 독해력이 말 그대로 느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건 고등학교 때 돼서 거의 이런 친구들은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돼서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은 초등 고학년이나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어놓았던 친구들은 괜찮아 보여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얘네는 우리 학원 프로그램 잘 소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잘 된 거고 너네는 뭐 열심히 안 했잖아. 주로 이제 그분들이 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 병행을 해야 한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책 읽기 90%, 문제 맞추기 요령 10%.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중학교 내신은 또 숨겨진 게 있잖아요. 아. 뭡니까?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A만 맞아 놓으면 돼요. 이제 상급 학교 진학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 학교 많아요. 하나고부터 해가지고 많죠. 전국에 많아요. 이런 데를 가고 싶으면은 A만 맞아 놓으면 돼요. A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평가가 중요해요. 수행평가가 일반적으로 반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행평가를 잘 해놓고 내신도 한 90점 정도 맞아 놓으면은 A 맞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힘쓸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요 입시 영어 전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적인 로드맵 하나 드릴까요? 예. 요거는 글쓰기를 영어로 하면 더 좋고요. 한글 해도 돼요.
근데 아이들의 글쓰기를 논리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아이들의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지도하는 분을 밑에서 공부를 하면 입시 영어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해도 돼요. 근데 전제는 뭐나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어가지고 영어 실력은 꽤 돼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굳이 준비 안 해도 학교 수업만 들어도 수행평가 보고 다 해서 A 나와요. 제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요게 사실은 이상적이죠. 그러나 여기 전제 두 개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거는 좀 찾기는 어렵긴 어려워요. 다 선생님에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그리고 굳이 영어면 되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아지니까. 그런데 한글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걸 발전한 아이들은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지도하고 학원에서 추구하는 봐도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 논리력과 유추력을 향상시키고 결과를 낸다. 그겁니다. 책 읽기가 전제가 안 된 아이들이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독서량을 일정 부분 채워줘서 이제 글이나 논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입시 영어라고 하더라도 책 읽기의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 입시 영어를 하면 문제풀이나 문제를 공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언어적인 함량하고 논리력, 책을 읽기를 통해서 이제 갖춰줄 수 있는 거, 요거 없이 하게 되면 효용이 떨어져요. 근데 요게 말씀해 주신 게 리딩에만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리딩이 이제 주라고 저는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문제 풀기, 듣기 문제 풀기에도 해당이 되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논리기 때문에 평소에 그 책을 통해서 책에 나타나 있는 논리를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평소에 그 품사랑 문장 성분 이것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같이 책 읽기를 하면서 그것도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그쵸. 그게 이제 문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좀 굉장히 많이 읽은 아이들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도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금방 외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도해 본 결과로는 뭐 글하고 많이 친하지 않아도 시간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걸리지만 그 정도 훈련하면 다 곧잘 합니다. 내실에 있는 좀 메시지를 드리자면은 실용적 영어, 이 영어 이제 본질적인 실력이랑 입시 영어랑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데 완전히 체제전을 해서 점수 쟁탈전에 돌입하겠다 이 마음가짐이 거의 많은 것들을 망쳐놔요. 이게 완전히 태세전 안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 쟁탈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망가지고 말 그대로 그 점수 쟁탈에 발은 살짝 거쳐 놓는 건데, 예? 이 좀 문제의 유형 같은 거 좀 익숙해질 수 있는데 그래야지 좀 당장의 점수 좀 잘 나오니까 이제 심적인 안도감이 들고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잊으면 안 된다. 예, 그게 글 읽고 생각하고 생각 정교하게 다듬는 거다. 이거를 빼고 점수만 자꾸 생각하면은 이거는 망가진다. 입시 영어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이 뭐 수능이나 뭐 다른 것도 비슷해요. 그 읽기 문제 중에서 객관식에 보면 아리송한 게 한 2개 정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보기가 한 2개 정도로 좁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답은 뭔지는 알겠다 해서 그냥 골라주거든요. 이거를 답이라고 치겠다 해서 골라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 안 할 때는 사실은 많아요. 그런 게 실은 실용적인 우리 언어랑 문제 푸는 게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수능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지문을 읽어도 중요한 부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배경 지식이라든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떠냐? 보통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세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맡겨놓으면 잘 끝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남들을 다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남들이 쓴 글의 의도를 그 뒤에 있는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려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들 자체에서는 남들이 얘기를 하거나 남들의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좋은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요분들은 뭐냐?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좀 버리고 남들의 의견을 막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나 자질이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처음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고생을 해가지고 좀 배워야 돼요.